단순화된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나는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 종목이 시험과 연관된 종목이냐 개별 스토리로 움직이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뉴스에 팔아란 말이 정답이냐,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고서에 반대로 하는 게 정답이냐는 제 책에서는 또 한 가지는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에 예. 들고 있으신 분들 이제 비중을 줄일 때 손절매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익절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에 따라 뭐 책에서도 보니까 마음 차이가 있다. 예. 누구나 다 익절하고 싶은데 네. 손절매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마음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익절하기, 손절하기하고 마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많이 수익이 난 상태의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난 끝까지 어차피 돈 먹은 거니까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조금만 올라도 그냥 딱 바로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책, 저는 요분 책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제 책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도 하지만 다른 분 책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외국 책이니까. 영리한 당신 왜 큰 돈을 못 벌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절판됐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자주 보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게리 베츠키라는 그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하고, 토마스 길로비치가 심리학자죠. 게리 베츠키는 저널리스트고요. 이 두 분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는 왜 돈 앞에서 맨날 바보가 되는가?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투자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주가가 완전히 폭락할 때까지 가망도 없는 주식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냐면, 전통적 경제학의 해칭 과정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며 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불합리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일관성도 결여되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이유는 뭐 굉장히 긴 얘기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마지막 1, 2주에 시세를 주고요. 마지막 1, 2주에 폭락을 하고 이렇거든요. 주식을 들고서 1년 내내 들고 계시면서 20%에서 30% 수익률을 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매년 20% 30% 수익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낸다면 전 세계 투자 구루가 되는 거죠. 워렌 버핏보다 더 잘하는 걸 수도 예, 있죠. 그렇죠.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1년 동안 내내 들고 있으면서 20%? 왜 그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주가가 내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내 잘 오르다가 나는 50% 수익이 났는데 순간적으로 빠져가지고 그걸 다 원위치 한다든지, 또는 내내 들고 있다가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10% 갔다 마이너스 10%가 고생을 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보니까 주도 섹터가 바뀌었대. 그래서 나 옮겨야겠다. 그래서 옮겼더니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해갖고 막 더블 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심리가 왜 이런 행위를 하게 하는가라고 본다면, 올라갔을 때에는 더 올라갈 거라는 탐욕의 심리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만큼 수익이 났는데 다시 원위치 됐을 때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심리, 이게 양쪽으로 다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전자가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후자가 더 강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이거 다시 내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내가 팔고 나서 많이 올라가서 후회가 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엔 그래서 난 이거 있어봐야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원위치하고, 역시 나는 그냥 조금씩 올라갈 때 팔아야 돼, 이렇게 결정 내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내가 계속 팔았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야지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고점에 팔지 못하고 계속 다시 원위치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심리만 있지만 전작 매매 기술하고 매매 기술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심리적으로 다시 해놓은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주가가 계속 평탄하게 있다가 보도로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30% 50%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특히 거래량을 실으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세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십자형 또는 음봉이 발생을 하면 저는 그걸 매도의 1원칙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매도의 1원칙이라고 정해놓고 내가 그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화된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나는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답변이 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많이 하락한 종목 있잖아요. 가망도 없는 주식을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그 종목이 마지막에 시세에서 현재 마이너스 30%인데 막판에 막 20%팍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거기다 팔아요, 그걸.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공포 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까지 팔지 않았던 심리는 어떤 심리냐면요, 손실을 확정짓기 싫은 심리입니다. 손실을 확정짓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포 심리까지 가면은 대부분 팔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요, 공포 심리를 작용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심리에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내가 손실 확정의 심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에 내가 그 심리로부터 나 스스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만든 게 기계적으로 만드는 손절매라는, 그리고 기관들을 만드는 로스컷이라는 걸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로스컷을 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제가 좀 전에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주식은요 마이너스 30%라도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있는 것이고, 네.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5%에 팔아야 되는 종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종목이 시황과 연관된 종목이냐 개별 스토리로 움직이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로스컷을 미리 정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은 전체 내 투자의 스탑, 어디서 나는 멈출 것이냐를 정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은 나는 마이너스 20%를 만약에 스탑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에 그 주식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든 안 하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팔아요. 일단 팔고, 그리고 나서 현금화 한 다음에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내 심리를 다잡은 다음에 시장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로스컷이 있고 스탑이 있고, 스탑 로스가 있고 스탑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내 심리를 내가 내 스스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손절매 할 때 혹은 익절할 때 예. 우리가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요소가 있지만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는 마음으로 버티든가 아니면 손절하든가, 그러니까 매도하든가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우리에게 큰 함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 다를 거라는 말의 허무함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또 상식을 지키자라는 내용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는 동안 주식시장이 뜬 적은 없습니다. 다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긴축한다라고 11월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똑같이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랬으니 그러면 요번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다 시그널을 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때 보면요, 요번엔 다를 거라는 보고서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항상. 요번에 1월 달에도 1월 달에 금리 인상 3월에 한다고 하면서 1월에 미국의 빵주들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다들 보고서들이 미국, 이거 우리나라 애널이 아니고요. 월가에 나온 보고서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은 전에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폭락했을 때는 걔들은 이익이 없었어. 이번에는 얘네들은 이익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매번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매번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매번 다르지 않은 상식 정도 아주 기본은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과거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지금은 과거에 요번 또 다를 거라고 얘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도 약간 주저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서 시장은 어땠냐? 떴었어요. 시장 다 떴었습니다. 경기 침체기 들어가기 이전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요. 경기 침체기에는 시장이 상승을 했고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는 그 다음 해에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미 이만큼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경기 침체기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경기 침체기 들어가면 이제 시스템 위기가 오고 박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잖아. 근데 왜 이번엔 다를 거야? 그렇게 봐. 이번엔 왜 다른지 알아? 지금 물가가 엄청 높아. 전쟁하고 있어. 또 이번엔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 역시나 또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늘 굉장히 상시 수준에서 있었던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으로 시장이 움직였던 그 기본은 우리가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켜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지키기,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리포트 같은 것들이 증권사에서도 그렇고요. 예. 우리 전문가들도 좀 약간 후행적이잖아요. 예,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 네네. 그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믿지 않는 투자가들이라는 예. 또 책도 제목이 있네요. 소제목이.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예, 지금 이제 근데 이게 올바른 것이냐, 예. 아니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뭔가 이것도 뭔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냐. 예. 지금 이제 제 말씀을 들으면 대표님이 정확히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황도 그럴지언정 종목은 더한 거예요. 종목은 보고서가 나오면 반짝 움직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여서 거기 보면 장밋빛 전망들이 쭉 나오잖아요, 보고서 읽으면. 그거 내가 샀더니 맨날 밀려. 내가 샀다니 거기서부터 맨날 밀리기 뉴스에 시작하는 팔아라. 네, 그런 얘기 맨날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뉴스에 팔아라 말이 정답이냐,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고서에 반대로 하는 게 정답이냐는 제 책에서는 사실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믿으면은 내가 직접 탐방 다녀야죠. 그 탐방 다닌 사람들의 보고서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또는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탐방을 갔다 와서 보고서들을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후행적인 것도 많고 주가가 올라가면 막 주가 맨날 올리고 목표 타겟을 올리고 내리면 한참 내려간 다음에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건데 그러면 내가 뭘 기준으로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을 때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10,000원인데 20,000원까지 타겟 프라이스를 잡고 향후에 이렇게 될 거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보고서들에 나오는 추천 종목들은 내 투자 풀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투자 풀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 매니저들을 쓰는데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관심 종목. 우리 휴대폰에 관심 종목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에다가 내 종목만 넣어놓고 내 종목 주가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걸 봐야겠죠. 메뉴에 있어야겠지만 내 관심 종목이 이분들이 이 보고서들을 봤을 때 향후의 전망이 좋고 이익 성장이 있을 거라고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내 관심 풀에다가 넣어놓는 정도의 툴로 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렇게 가는지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업의 이익이 나왔을 때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더 빨리 알 수 있는 거는 주가가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가가 봤더니 10개 종목을 추천을 받아서 내 관심에 넣어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추종하는 게 맞는 거지. 리포트를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의 위치가. 지금 이제 시황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역사적으로 미국은 9월이 가장 안 좋은 달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2월이 안 좋고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9월 들어가면 이제 신학기가 되고 그래서 돈을 쓰임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성장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아닌 경우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되면 주가가 올라요. 네. 근데 7, 8, 9, 3분기가 끝나고 10월 내야지 어닝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9월에는 아무것도 없는 달이에요. 그래서 9월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9월이 약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이 이제 9월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달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주 들어가지만 지난주에 뭐 하루 이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미국 시장 여러분 보시면 3주 연속 급락했죠. 3주 연속 급락한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올까요? 저는 저가 매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제한적 반등을 하겠지만 특히나 또 다음 주에 8월에 CPI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화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이제 8월 CPI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벌써 3주나 빠졌어요. 파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반등의 기회성이 있는 거지, 여기서 9월엔 빠지니까, 9월은 안 좋으니까 다 피해 있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표현을 드냐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봤더니 벌써 바닥부터 더블 떠 있어. 이런 상태에서 그 위에 타겟 프라이스를 보고서 했을 때 위험한 거예요. 보고서가 딱 나왔는데 현저히 아래에서 이제 터닝하기 시작할 때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그때부터 고점에서 때려 맞고 내려오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위치나 그리고 보고서를 가지고 내가 투자의 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보고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것 자체가 추천 종목으로 내 투자의 최종 판단 자료로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 사실 차트를 예. 활용하잖아요. 예. 근데 책에서도 차트는 직관적으로 봐야 된다 예. 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예. 좀 잘 안 와닿거든요. 과거에 제가 주식 교육을 2000년부터 했거든요. 2000년부터. 네. 2000년도가 제 인생의 피크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좋았어요, 그때? 네, 좋았습니다. 근데 다시 그로 못 돌아가겠죠. 왜 희망을 벌써 버리면 안 되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교육을 한참 많이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30분씩 해서 한 주, 3주 동안 교육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강료로 비싼 말씀드려도 될까요? 300만 원으로. 오, 한 달에? 3주. 3주? 네, 3주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2년 동안 대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 좋았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여담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이런 표현을 그때 화면에 이제 PPT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꽃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요. 꽃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자, 해바라기 꽃이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꽃을 보면서 해바라기라는 거는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꽃잎이 몇 개이다. 그 안에 해바라기 씨가 몇 개이다. 줄기가 몇 개이다. 이렇게 꽃을 보지 않잖아요. 해바라기 꽃이 이쁘다, 싱싱하다, 프리지아가 참 이쁘네, 빨간색이네, 노란색이네, 그냥 그러잖아요. 차트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차트는,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팔려는 힘이 강한 거예요. 사려고 하는 힘이 강한가. 그냥 제가 말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려는 사람이 센 거고, 내려가고 있는 거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답이거든요.
그게 그냥 답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내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팔아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선택사항을 지금 질문 주신 이거하고 연결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일봉을 보지 마시고요. 주봉을 보세요. 주봉. 주간 차트로.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일봉상으로 고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20% 하락했다고 쳐요. 그런데 주봉을 봤더니 지난 10년간 계속 올라오던 차트였어. 네. 올라오다가 한 20% 빠졌다가 또 올라오다가 빠졌다 이런 차트예요. 그럼 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기업이 일봉상으로 지금 빠졌다.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으면 팔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봉으로 봤더니 10년간 내리 하락을 하고 있어.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표현 드리는 건 뭐냐면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를 장기적으로 볼 땐 주봉으로 보는데 일봉으로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시던 주봉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던 간에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 그리고 얘가 올라갈 때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가느냐 거래가 없이 올라가느냐 내려갈 때 거래 실으면서 내려가느냐를 봤을 때 거래가 막 실리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파는 사람이 없다.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건 틀린 답이에요. 가격을 올리면서 산 거예요. 아. 가격을 올리면서 사기 때문에 거래도 실리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끝이에요. 주가 차트 분석의 끝입니다. 그 밑에 막 볼리저 밴드, 엠블럽 밴드, 소나 차트, 스타캐스틱 그 안에 더 숨은 속뜻을 자꾸 찾으려는 노력. 휩소를 찾으려 전문용어로 휩소라고 해서 속임용을 찾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사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위로 사면 오르는 거고 파는 사람이 빨리 팔고 싶어서 가격을 낮추면서 팔면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야, 요건 속임형이야. 그래서 여기 다 터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강하구나, 팔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강하구나를 판단하는 직관으로 보자라는 의미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게 근데 차트를 가장 그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차트를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지난 데이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좀 폄하하는 분도 있고 이거 가지고 앞날을 맞추려는 게 좀 미련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적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적 분석 없이 차트만 갖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기적 분석만 차트만 거래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좋은 주식을 차트가 좋은 걸 가지고 거래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 분석을 빼고 지금 기적 분석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의 차트를 주가 움직이면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기업들의 미래의 이익이 그렇게 갈 것이야 라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황이 미래에 그렇게 갈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거기도 확률이에요. 네. 여기도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했을 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은 우리 차트가 소위 자기 실현적 예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그게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치 분석에서 어떤 거 ROE를 믿으면 ROE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지금 주가가 PER이나 PBR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냐면 이제 안 믿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 믿거든요. 똑같이 차트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차트를 하는 것이 보다 확률적으로 맞아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차트는 아래로 떨어졌을 때 불확실성이 훨씬 많을 때보다 당연히 시장이 좀 올라가거나 종목이 올라가고 있을 때 강할 때 더 잘 맞습니다. 더 잘 맞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고요. 그리고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주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오늘 호재 나왔다가 내일 아니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때 대형주는 잘 맞는 게 차트예요. 근데 그 차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차트들이 있어요. 가령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차트는 21동 평균선이에요. 나는 21동 평균선을 지키면 팔지 않을 거야. 혹시 차트에 대해서 나 전혀 모르겠다는 분들은 좋은 말씀을 꼭 권해드립니다. 21동 평균선을 깨지 않으면 나는 보유해서 계속 가져갈 거야. 근데 22동 평균선을 깨면은 팔 거야. 또 밑에서 올라오던 게 나는 21동 평균선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21동 평균선 깨지 않고 가면은 나는 얘기를 할 거야.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죽을 때까지 투자한다.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지켜요, 잘. 그렇죠. 잘 안 지킵니다. 아니 어느 한 방향이든 예. 우직하게 지키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문제는 예. 이러다가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또 이러다 이렇게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자꾸 거기에 의미부여를 해요. 여기는 이렇고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신뢰하는 건 22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거나 내가 어떤 차트에 대해서 신뢰하는 차트가 있다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그 투자의 기본, 우리 심리, 그 다음에 또 차트를 활용하는 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